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스닥이 갭으로 좀 하락하는 형태가 있었고 2만에서 이제 19,300까지 많이 내려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낙폭 추이를 좀 본다고 하면 최고점 대비 기준점으로 대충 이제 13% 정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거에도 13% 조정대가 나왔던 추이가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더 많이 나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른 차이는 아마 이제 무역 협상에 따른 추이와 관세 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나스닥 부분을 왜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셀러 형님이 이제 MSTR인데 MSTR이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나스닥에 또 편입이 작년 또 12월 달에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약해지면 MSTR도 약해지고 MSTR도 약해지니까 당연히 같이 수급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또 수급이 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측면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24년도 11월 12일 날 ETF 수급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프라이스 가격 추이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급이 상당히 좋아질 때 같이 올라가는 패턴을 볼 수 있죠.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파는 물량에 빈번할 때 횡보하거나 오히려 더 내려가는 추이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에 따른 주인공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이 피델리티 비중에서 좀 많은 물량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BIT에서도 좀 물량이 대거 많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 5일 정도 간에 따른 추이가 계속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요거는 별로 좋지 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쪽은 거의 수급이 다시 메말라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이름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최대 210억 달러의 우선주를 발행 신청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평균 단가가 66,00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6,000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청산이 안 당하고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그걸 커버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셀러 형님도 좀 많이 위태위태하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어차피 이 정도의 우선주 발행을 충분히 소화만 해준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이제 아사히즈가 인내심을 좀 가져라. 그리고 아마 이제 조정이 나오면 70K에서 이제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대비보다는 비트코인의 조정은 생각보다 적을 것이고요. 알트코인의 수급은 생각보다 거의 가뭄에 좀 더 심하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워낙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루트에서 돈이 들어오지만 알트코인들은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CEX 쪽을 거치든지 덱스 시장을 거치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고서야 개인 지갑에서 이제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비중은 생각보다 좀 적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즌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거래가 앞으로 이제 거래 빈도를 좀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다 포지션이 감소했다는 건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홀더도 물량 매도를 좀 멈추게 했지만 여기서 매수세에 아직 동참을 안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움직임 추이를 보게 되면 변동성이 워낙 컸죠. 그리고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도 추이를 보게 되면 변동성이 매우 더 적어졌고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시즌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변동성이 얼마나 더 적어질 거냐에 따른 관건이 좀 남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비트코인 추이의 조정 범위가 최고점 기준에서 거의 대략 30% 넘게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이제 반응이 일시적으로 나올 확률은 좀 더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보다는 오히려 이제 4월 달에 있는 수급이 오히려 반응이 세게 나와주지 않으면 약간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도 과거랑 거의 유사 패턴으로 음봉 캔들이 길어질 때는 그 다음 양봉 캔들이 다 잡아먹을 만큼 이렇게 크게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오히려 음봉 캔들이 그 전에 있었던 양봉 캔들을 다 이렇게 잡아먹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힘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24년도에도 그러니까 계속 횡보하거나 약세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형태에서 알트코인에 따른 기회의 창출도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그 시기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정을 좀 해서 탈출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가져가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맥디로 바라보는 시점에서도 이 지표적인 추이에 있는 추세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맥디가 꺾이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꺾이는 시점이 가까워지면 그만큼 이제 힘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간다라고 해도 120K 이상 뚫기에는 전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유턴을 해서 한 번 더 간다라고 해도 120K에서 분명히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맥디가 그 정도 위치에 가면 한 번 더 시그널선과 교차되는 그 구간대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응을 할 거라고 하면 여기에서 대부분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그 시기 때 알트코인들이 좀 좋았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따른 평단 관리를 잘해서 내가 수익 부분을 너무 높게 설정했던 걸 다시 재조정하고 기관화해서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초장기 투자 형태로 해서 이제 베팅을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콘텐츠 내용인데요. 채굴자들에 따른 매도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제적으로 좀 많은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 비용이나 뭐 기타 비용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따른 영향이 비트코인에 따른 이제 채굴 회사들에 따른 영향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고래입금 비율 감소가 매도 압력 감소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유입이 차지하는 비율에 측정하는 것인데, 이 비율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뜻이고 종종 큰 매도 압력이 의미하는 바도 되기도 하는데요. 이 비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상승세로 전환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직 사야 되냐 사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올라갔던 패턴 대비해서 다 뱉어내서 거의 제자리 단계까지는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제자리 단계까지는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던 패턴을 다 배했기 때문에 뭐 별로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단가 추이만 잘 관리를 해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짧게라도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있을 것 같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지표에 따른 이야기가 있는데, 지표에 따른 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사이클 꼭대기 반대로 팍팍 내려가는 시점이 아직은 좀 남아져 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지표를 보았을 때도 탑 50중 75%가 성과가 좋으면 알트 시즌이 이제 현재 지수 14 정도 나오니까 비트 독주 상태인데 아마 나중에 이제 급락하면서 도면서 급락하면서 아마 한 번은 기회를 주지 않겠냐. 그리고 비트코인 RSI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 80도 못 넘겨서 하이퍼 과열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관세에 따른 영향이 지수에 영향을 주고 그게 비트코인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론은 저의 그냥 복잡한 내용은 최대한 많이 쳐내서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이렇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세게 행동을 좀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중간 선거 이전에는 이제 강해서 약으로 가는 정책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행정적으로 좀 처리해야 되지 이게 실행까지 옮겨진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둘 다. 그래서 약간의 계약적 조율 관계가 좀 있는데 최상과 최악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싫던 좋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선택해야 되는 보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해야 수익성을 높게 나오든지 아니면 원금을 지키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으로 저도 이 보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조건이 있는데 계약 조건이 상반기에 원활한 성과를 거둬내면 자기에 있는 실적과 성과가 가져가니까 중간 선거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상당히 안 좋다가 하반기에 상당히 회복되는 경향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만약에 최악에 있는 경우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제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제 진짜 실행이 됐었을 경우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게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리고 대부분 대중들에 따른 생각은 이럴 겁니다. 관세를 많이 잡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물가는 많이 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일단은 포장지를 까봐야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세에 있는 조절도 적당하게 하면 독이 되지 않지만 너무 세게 하면 이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독도 세 가지 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강한 독, 그 다음에 중간독, 약한 독이 있죠. 대부분 벌침도 약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독에 있는 함유량 주의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과연 상반기에 돌아가는 패턴을 좀 체킹을 하시면서 하반기에 정말 좀 트럼프가 요구했던 실적 추이에 있는 조건만 다 만족을 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여기서 더 강력한 모션을 취하진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틀어진다고 하면 약간의 특정 나라를 지정을 해서 아마 본보기를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따라올 거냐 말 거냐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마 지수가 버텨내기에는 좀 어려운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을이 되어야 되는 시장이고 그 을이 되었을 때에 따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보기 중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적표가 좀 갈리는 또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자들이 그 다음 또 2026년도를 또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어려우면 아주 쉽게 메인 주제만 몇 가지를 잡고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분에 많은 게 변화 추이가 나올 것으로 보이시니까 상반기는 약간 좀 내려놓고 보시고 하반기 부분에 있는 전략을 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나는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에 따른 초점을 잘 맞추시면서 시장 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